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영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요, 수시 전형의 수시 전형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수시 전형이 처음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특차, 정시 이전에 특차 제도가 있었고요. 제가 대학을 갈 때 수시 전형이 처음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98년도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신 분이 지금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해찬 대표세요. 그분이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이 수시 전형을 만든 겁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를 못해도 어느 한 분야에 특기가 있다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였습니다.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분야라도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다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죠. 수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수학과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과목 공부를 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시 전형이 처음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수시 전형이 생겼을 때는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한 형태로 자기소개서 쓰고 내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면접까지 보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약 30% 정도를 뽑았는데, 그때 이후로 차츰차츰 늘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어제 2021학년도 걸 봤는데 수시로 뽑는 인원이 74%, 예, 74%인지 73%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70대 초반이었고요. 정시로 뽑는 인원이 20대 후반인 거죠.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죠. 제가 처음 수시 전형 생길 때 비교해서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건데, 예, 그만큼 수시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입학사정관 제도. 완전 그 미국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전형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술고사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만을 따로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위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입학사정관 전형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외부 스펙 쌓기였어요. 외부 스펙 쌓기. 예. 외부 스펙 쌓기를 하면서 뭐 해외 봉사활동이랄지 뭐 대외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입학사정관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야말로 부유층, 흔히 좀 집에 재력이 좀 있는 집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 보완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외부 활동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을 많이 제한해요. 많이 제한하고, 학교 내부 활동 위주로, 학내 활동 위주로 기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생활기록부에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이 평가 대상이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완전 내피셜입니다.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처음 계획도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수시 전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죠. 아까 얘기했던 그 부유층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했던 그 제도, 입학사정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 제도를 보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든 만든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 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을 6개로 제한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보수고 민주당 진보라고 보통 일컬어니까요. 보수 쪽에서 특히 보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흔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혹은 보수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수시의 비중이 늘어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수시라고 하는 전형 자체가 생겨나게 된 것도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때고,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고, 이렇다는 거죠. 그 작년에 굉장히 이슈였던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를 가게 된 시점 역시도 그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가 맞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외부에서 어떤 논문의 제1저자, 제2저자 뭐 이거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들만 되고 그것이 평가 대상에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민주당 정권에서, 그러니까 흔히 진보 정권에서, 민주정부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진보 정권에서 이렇게 수시를 확대시키느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100% 저의 뇌피셜입니다.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치인들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해줘요. 대표적으로 장재현 의원 아들내미, 물론 그 친구는 굉장히 잘 됐죠. 노엘, 물론 사고를 치긴 했지만 대학 안 가고도 충분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 밀어줄 수 있는 거, 아버지 재력이 있기 때문에 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밀어준다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도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은 그분 국회의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피파 부회장까지 하셨던 정몽준 전 의원, 그분 국회의원일 때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재산 순위 1위를 놓치신 적이 없으신 그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는 그분 아들내미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굳이 서울대 보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본인 노력을 해가지고 연대 다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두 명은 연대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자식이 꼭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도, 뭐 대학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뭐 막말로 내가 하던 거 물려받지 뭐가 있는 거죠. 뭐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아니 내 예산 물려받아가 뭐 장사라도 하면 먹고 살겠지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십니다. 그 사람들의.
정말로 돈 많은 집은 그래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자리 하나 맡게 되고 그러면 돈을 벌게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전문 직종 출신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자녀가 그거 하지 않으면 본인의 지위를 물려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비슷한 직종을 하고 있어야 본인의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가 편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본인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죠. 공부를 정말 잘하지 않아도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특출난 재능이 있다면. 이라는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저는 국민들을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전형 자체가 세 가지예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조부모의 재력, 부모의 정보력, 학생의 노력, 뭐 학생의 노력 여하는 관계없이 정보력과 재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시 전형 자체가. 그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을 썼다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처럼 부정한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본인의 자녀를 좋은 대학교를 보낼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 내피셜이긴 한데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제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돈 많은 집에 유리한 제도, 수시, 동의하시죠? 근데 왜 이 돈 많은 집에 유리한 이 수시라고 하는 이 전형이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다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늘어날까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대학 입시 비리부터 최근 일어난 모든 일들까지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올해 수시의 비중이 작년보다 0.2% 늘었어요. 물론 작년에 일이 있었다고 갑자기 올해 뭐 5대5 비율로 수시 정시 비율을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더 늘었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말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늘어난 부분들은 학생 교과 전형에서 좀 더 많이 늘어나긴 했었고, 다만 10대 대학들, 흔히 얘기하는 주요 대학들을 살펴보면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종합전형이 좀 더 많이 늘어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아까 같은 얘기를 드렸냐면, 마지막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전에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였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 같은 집의 아이들이 저와 같이 학교 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시가 한 50% 정도 되면서부터는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었을 때, 뭐, 제일 좀 안 나간다? 그래도 좀 평범하네 싶었던 분이 지방에 있는 은행 지점장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정도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 당시 교육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대로 공부를 조금 못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수능날 삐끗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주고 대신에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자녀의 안정적인 대학 진학을 노리는,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 바뀐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고교가 고등학교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었다라는 기사를 방금 봤습니다. 언제적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협박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 교육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로 좀 긴 시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급적도 아니죠. 절대로 정치적인 색채를 가진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지만 한 번쯤은 꼭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여서 조금 정치색이 있는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헬리오스였고요. 저의 영상에 동의가 되시거나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좋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싫어요를 눌러주시고요. 문의사항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제 오픈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리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